네, 안녕하세요. 송길사입니다. 이번 시간은 토픽별 살림기술사 기출문제 해설 제2편 살림개발 및 보존의 마지막 강의로 토픽 205번부터 209번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1강 2교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토픽 205번 하베스터와 프로세서입니다. 135회 3교시에서 인목 수학 장비 중에서 하베스터, 프로세서가 출제되었습니다. 다공정 처리 기계에 대해 살펴보면 먼저 하베스터라는 장비는 목재의 벌채 및 반출 작업 공정 가운데 임내를 이동하면서 임목의 벌도 가치 제거, 절단 작동 등의 작업을 하는 기계로서 벌도 조제 작업을 한 대의 기계로 연속 작업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하베스터는 임목의 근원부를 잡고 절단하여 넘기고 가지가 붙은 원목을 품에 축방향으로 이동시키면서 가지를 제거하고 절단 작동하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기계는 비교적 대형 고출력을 필요로 하고 복잡한 유압기구를 구비한 것도 있습니다. 벌도장치는 암 혹은 품의 끝에 장착되고 가지 제거와 절단 장치는 벌도장치와 일체로 조립된 것과 차량 본체에 탑재된 형식도 있습니다. 하베스터는 펠로번처나 프로세서에서 발전된 형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960년대 시작되어 단재를 생산하는 작업 방식을 주로 하는 북유럽에서 개발이 시작되어 현재 사용하는 형식으로 발전하여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북미에서도 하베스터의 도입과 개발이 진행되었고 사용 실적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림은 하베스터의 광경을 보고 있습니다. 암을 통해서 나무 밑둥을 잡고 절단해서 조제까지 하는 작업하는 수학기계입니다. 프로세서는 스키드 혹은 타워야더 등에 의해 집재되어 산지 토장에 집적된 접목재의 가지 제거, 절단, 초두부 제거, 집적 등의 조제 작업을 전문적으로 실행하는 기계입니다. 조제 전용 기계로서 앞에 설명한 펠로번처, 스키드와 조합하여 대규모 사업지에서 또는 타워야더 집재기와 조합하여 하베스터의 작업이 곤란한 국경사지에서 작업 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프로세서의 구분을 살펴보면 프로세서는 작업 기능 측면에서 먼저 절단 및 집적을 하는 슬래셔 번처, 그리고 가지 제거, 절단, 집적을 하는 협의의 프로세서, 즉 가지 제거 기능 딜리버를 주로 하며 번칭 기능을 가진 딜리버 번처, 그리고 초두부 절단 기능을 추가한 딜리버 토퍼 번처, 절단 기능까지 가진 딜리버 머슬래셔 번처 등으로 나뉩니다. 1번의 슬래셔 번처는 절단 및 집적을 하는 기계이고 가지 제거 기능은 없습니다. 그래플쇼는 이 기종으로 분류됩니다. 그래플쇼에서 매달림식과 고정식이 있고 두 기종 모두 토공용 굴삭기 등을 본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의 경우에는 가지 제거, 절단, 집적 기능을 가진 프로세서는 부무 끝에 그래플형 프로세서 장치를 가지는 그래플형과 그래플 부분과 프로세서 장치로 구분되어 있는 이글림형 그리고 텔레스코픽 붐을 구비한 장제의 가지 제거 기능을 주로 하는 딜리버 프로세서로 대별됩니다. 한편 붐의 종류에 따라 너클 붐식과 스트레이트 붐식으로 나뉘어집니다. 조지장치에는 금속 체인을 감은 고무 롤러식 또는 스파이크로 된 금속재 롤러식 등이 있고 특히 절단기계에 따라 쇼체인 형식과 칼날 형식으로 나뉘어집니다. 기본 차량은 작업기를 작동시키기 위하여 상당한 유량의 유압 용량을 증여하고 또한 작업기를 탑재하고도 작업 및 주행 시 모두 안정성이 확보되는 주행장치가 구비되어야 합니다. 그림은 고무 종류에 따라 너클 붐식과 스트레이 붐식으로 나뉘어지는데 그림에서 보는 것은 너클 붐식 프로세서입니다. 하베스터와의 관계를 보면
최근의 기술은 보다 높은 단계로 기계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고성능 하베스터를 이용하여 벌도 작업과 조제 작업을 동시에 하나의 장비로 작업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북유럽이나 그 외의 임업 기계화 선진국에서는 최근 수년간에 걸쳐 하베스터에 대한 기술 발전이 이루어져 고도의 다기능화된 하베스터가 널리 이용되고 있으며 벌출 작업의 필수적인 장비가 되었습니다. 이 유니트는 전체 중량 20톤 이상의 대형 포워드와 마찬가지의 기본 차량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대형 기계의 경우 9에서 11톤의 하중 용량을 갖는 너클붐 크레인을 직경 65cm까지의 절단 용량을 가진 콤팩트한 펠링 헤드를 구비하고 있습니다. 벌도된 임목은 하베스터 헤드를 이용하여 조지 작업이 이루어지고 쌓여지게 됩니다. 따라서 단재로 절단될 때까지 한 번도 지면에 접촉하지 않고 처리할 수 있습니다. 최근의 발전 방향은 소형의 컴팩트한 하베스터이고 이것들을 주로 간벌 작업에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주벌제와 비교하여 저가격인 간벌제의 반출에는 생산 공정이 높고 저비용화에 효과적인 기계화 시스템이 대단히 바람직합니다. 이 때문에 최근의 경향으로는 그래플 하베스터의 디자인이 마치 벌도 기능을 부과시킨 그래플 프로세서와 유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의 내용은 임업기술 핸드북 1290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토픽 206번 임업기계의 작업안전입니다. 126개 사교시에서 극경사지에서 고성능 임업기계를 활용한 작업 시 안전사항에 대해서 설명하라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먼저 고성능 임업기계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 고성능 임업기계는 벌도, 지타, 작동, 집접 등의 공정 가운데 복수의 공정을 처리하는 장비의 총칭을 말합니다. 대표적인 다공정 처리기계는 펠로번처, 하베스터, 프로세서, 포워드 등이 있습니다. 펠로번처는 벌도와 집재, 하베스터는 벌도 조제 집재, 프로세서는 조제, 그리고 스키더는 견인 집재, 타워야더, 스윙야더 등이 있습니다. 노동 생산성은 1일 인당 입방으로 기존 재래식은 11.69 입방, 그리고 고성능 임업기계는 이에 3배 정도 되는 35.53 입방이 됩니다. 극경사지의 작업을 살펴보면 극경사지에 있어서는 작업지 분산형, 작업지 집중형 등이 있고 동시에 가성계 작업 시스템이 됩니다. 작업지 분산형은 소형 타워야더를 작업지 집중형은 대형 타워야더가 사용됩니다. 또한 모노레일 이용도 앞으로 보급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벌도와 집재 작업을 살펴보면 상향 집재의 벌도 방향은 어필의 벌도 방향은 상향 집재로는 기본적으로 계곡 측에 벌도합니다. 가선 집재는 벌채목의 앙부 쪽에 와이어 로프를 거는 것이 효과적이기 때문에 보통 원구가 산 쪽으로 향하도록 계곡 측에 벌도합니다. 측방 집재하는 나무는 가선의 높이에 의해 효율적인 측방 집재를 할 수 있는 각도가 다르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타워야더 또는 선주에 가까운 곳의 측방 집재는 타워야더의 과부하가 되어 위험합니다. 하향 집재의 벌도 방향을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산 쪽으로 벌도합니다. 어글형으로 가선에 대해서 약 45도로 되도록 비스듬히 향하게 벌도합니다. 다음 임도 끝의 원목 내림은 타워야더로 임도 끝부분에 원목을 내리는 경우는 삼면 방향의 각도에 가깝게 붙여서 쌓기 작업을 하고 임목이나 벌건 등을 이용하여 원목이 굴러내리지 않도록 합니다. 원목 걸기 초킹 작업은 와이어로프를 당기는 방향으로 구르고 자연스럽게 와이어로프가 조여지는 방향을 선택합니다. 측방 집재 작업 시 벌근의 회피 방법은 벌근을 타 넘는 경우, 원목을 옆으로 트는 경우, 원목을 옆으로 구르게 하는 경우, 다른 벌근을 이용하여 방향을 트는 경우가 있습니다. 원목 내림 초코 해체 시의 목재의 방향 전환은 원목 내림 때 원목을 90도 방향으로 전환시키고 싶을 경우 다음 요령에 따릅니다. 원목의 중심 가깝게 쌓기에
놓을 때까지 원목을 끌어올립니다. 캐리지를 역방향으로 되돌리고 원목을 90도 방향으로 전환시킵니다. 극경사지에서 고성능 이목기계를 활용한 작업 시 안전사항에 대해서 살펴보면 측방집재의 안전주의사항으로 측방집재 작업 중 반출재가 근주 등의 장애물에 걸렸다가 원목이 이런 장애물로부터 벗어나는 순간에 원목이나 와이어로프가 초커면에 맞게 되어 사고가 발생합니다. 안전주의사항으로 안전한 장소를 대피하고 원목이 장애물에 걸릴 경우 무리한 드럼 감기를 하지 않습니다. 집재 작업에 따른 안전주의사항은 집재 작업 중 와이어로프가 끊어져 캐리지나 와이어로프에 작업자가 맞게 되어 사고가 발생합니다. 안전주의사항으로는 정확하게 와이어로프를 사용하고 로프 클램프 장치를 해제할 때에는 안전을 확인 후 해제합니다. 다음 원목 내림 작업 시 안전주의사항을 살펴보면 집재장에서 원목 내림 작업 중 원목이 급히 떨어져 초커 해제 작업원이 맞는 사고가 발생합니다. 안전주의사항으로 목재가 완전히 내려진 다음 초커를 해제합니다. 적정한 속도로 원목을 내리도록 합니다. 다음 조작업의 안전주의사항입니다. 타워야드의 오퍼레이터는 초커 작업원과 초커 해제 작업원 사이의 작업 완료, 그리고 대피 등의 신호를 확인합니다. 원목 내림할 장소에서 캐리지가 접근할 때 프로세서 및 그래플 로더를 대피를 확인합니다. 프로세서 작업 시 작업 방향의 타워야드나 그 가선 밑에 다른 작업원이 없는지 확인을 합니다. 또한 프로세서 조제 작업으로 검측 작업원의 보조를 받는 경우에 파지제를 지면에 내려놓고 작업기 및 파지제를 완전히 정지시킵니다. 이상의 내용은 이목기술 핸드북 1356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임목 수학 작업의 안전수칙을 살펴보면 1984년 독일의 KWF에서 조사한 자료에 하면 산림작업은 1년간 1000명의 작업원에 발생하는 재해 비율인 연천인율이 296으로서 재해율이 높다고 알려진 건설업의 연천인율 141에 비해서도 월등히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산림작업, 그 중에서 발생 비율이 가장 높은 임목수학 작업에서 이러한 노동재해를 줄일 수 있는 안전수칙의 준수는 매우 필요합니다. 일반 임목수학 작업에서 필요한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만약의 경위를 대피하여 대피로를 설정해 놓습니다. 장비별, 작업조직별, 작업원별 상호 간의 작업 구획은 지키도록 합니다. 과중한 작업은 기계력을 사용하고 기계 장비의 사용은 사용법을 충분히 숙지하여 사용하며 사용 용량을 벗어나지 않도록 합니다. 인력에 의한 작업 시 중력을 최대한 이용합니다. 안전을 위한 보호 장비는 반드시 착용합니다. 정기적으로 기계 장비의 정기 점검을 실시합니다. 또한 작업 중 휴식 시간은 엄수하며 피로를 느낄 때마다 작업을 중단하도록 합니다. 구급 의약품은 항시 준비합니다. 이상의 내용은 산림공학 434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토픽 207번 다공정 임목 수학 장비입니다. 80회 1교시에서 최근 주목받는 다공정 임목 수학 장비의 월등한 작업 능력, 생력 효과, 경제성에 반해 여러 제약 요소를 지니고 있는데 이들 제약 요소들을 기술하시오. 먼저 다공정 임목 수학 장비에 대해서 살펴보면 다공정 임목 수학 장비는 벌도, 가지치기, 통나무 자르기, 모아 쌓기, 집재 작업 등 임목 수학 작업의 단위 작업 중 한 가지 이상을 하나의 공정으로 일괄되게 수행하는 장비를 일컬습니다. 이러한 다공정 임목 수학 장비에는 펠로번처, 하베스터, 프로세서 등이 일반적인 기종들이며 작업 가능한 단위 작업의 조합에 따라 펠러 스키더,
그 다음에 펠러, 딜림버 등의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공정 임목 수학 장비는 1960년대부터 미국과 스웨덴 등지에서 개발되기 시작하여 현재는 다양한 기종의 기계가 개발되어 전 세계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공정 임목 수학 장비는 작업 능률이 매우 높으므로 적절한 작업 장소에 투입하면 기존의 작업 방법보다 생력 효과와 작업의 경제성이 월등하게 높으나 다음과 같은 제약점을 갖고 있습니다. 먼저 모든 다공정 임목 수학 장비는 가선형 장비와 달리 임목이나 벌채목이 있는 장소까지 접근하여 작업해야 하므로 지형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주행성이 좋은 기본 탑재 장비 베이스 머신에 탑재되어야 합니다. 지형 조건이 이러한 기본 장비가 주행 가능해야 하므로 급경사지에서는 사용이 제한되며 임상이 균일한 임지 내에서만 작업이 가능합니다. 또한 이러한 다공정 임목 수학 장비는 6개월 이상의 작업 경험이 있는 작업원이라야 어느 정도 작업 능률을 올릴 수 있으므로 숙련도가 높은 작업원의 확보가 요구됩니다. 이러한 고성능의 다공정 임목 수학 장비는 수많은 부품으로 이루어진 장비로서 작업 현장에서의 운전 작업원에 의한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으므로 작업 중 장비가 고장날 경우 신속히 수리할 수 있는 인력 및 조직이 갖추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다공정 임목 수학 장비는 가격이 매우 고가이므로 장비를 경제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연간 작업 계획에 따라 작업 장소, 물량, 기간 등을 잘 계획하여 운영해야 하므로 사전에 치밀한 작업 계획을 요합니다. 이상의 내용은 산림공학 36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픽 208번 임목기계의 삼각입니다. 69회 1교시에서 다음의 임업용 기계에 대하여 예상 수명을 쓰시오. 크롤러 바퀴식과 트랙터, 그레이더, 그리고 굴착기, 프로세서, 하베스터, 포워더, 체인톱의 예상 수명입니다. 기계의 수명을 보면 일반적으로 임업용 기계는 평상시에 관리 장비의 양과 운전원의 기능도 그리고 사용 환경에 따라 수명이 달라지지만 FAO에서 제시한 장비별 예상 수명은 크롤러 바퀴식 트랙터, 그레이더는 1200에서 12000에서 20000시간, 굴착기는 8000에서 12000시간입니다. 또 임목 수학 장비인 프로세서, 하베스터, 포워드, 타이어 바퀴식 임업용 트랙터는 8000시간에서 12000시간이고 체인톱은 1500시간, 운전용 트럭은 대기시간을 포함하여 15,000에서 25,000시간의 수명을 갖습니다. 또한 독일의 산림작업 및 임업기계위원회에서 공표한 임업기계 장비별 수명 및 내구년수를 보면 아래 표와 같습니다. 이 값은 FAO에서 제시한 경제적 수명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먼저 임업용 트랙터는 내구년수가 10년이고 경제적 수명은 10,000시간입니다. 포워드는 내구년수 10년, 10,000시간 똑같고 하베스터는 내구년수가 8년이고 경제적 수명은 10,000시간입니다. 타워야드 집재기는 내구년수가 8년이고 경제적 수명은 8,000시간, 이동식 제재장치는 8년 그리고 5,000시간이며 트랙터 고착 윈치는 12년 4,800시간입니다. 트랙터 고정 윈치는 8년 8,000시간이고 체인톱은 3년에 내구년수 3년에 경제적 수명 시간은 15,000시간입니다. 1,500시간입니다. 체인톱 날은 경제적 수명 시간이 100시간이고 안내판은 300시간입니다. 이상의 내용은 산림공학 329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임목기계의 삼각, 감가상각을 살펴보면 먼저 감가상각 방법에는 정해법과 정률법이 있습니다.
정액법은 취득원가에서 잔존가격을 뺀 가격에다가 상각률을 곱해서 계산합니다. 각 사업연도의 상각비가 계산됩니다. 잔존 가격은 일반적으로 취득원가의 10%, 상각률은 내용연수분의 1입니다. 정액법에 의하면 매년 일정액의 감가상각비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정률법은 일정한 비율 상각률을 미리 계산하여 매년 말 미상각 잔고에 그 상각률을 적용하여 그 연도의 상각액을 산출하는 방법으로 되풀이하는 것입니다. 상각률의 결정은 다음식과 같이 구합니다. 취득원가 곱하기 상각률에다가 상각률은 1년치의 상각비, 그리고 비상각 잔고 곱하기 상각률, 2년치 이후의 상각비. 여기서 상각률 R은 1 빼기 1 마이너스 취득 원가분의 잔존 가격을 루트한 가격으로 하면 됩니다. 감가상각 자산의 상각률표는 상각률 정액법에서는 내용연수 2년은 0.5, 그 다음에 정률법은 0.684, 그리고 3년일 경우에 정액법은 0.333, 정률법은 0.536, 내용연수 4년의 정액법의 상각률은 0.250, 그 다음에 정률법은 0.438, 내용연수 5년에는 상각률이 정액법은 0.2, 그리고 정률법은 0.369, 내용연수 6년은 정액법 0.166, 그 다음에 정률법 0.319, 내용연수 7년은 정액법 0.142, 정률법 0.289, 그 다음에 내용연수 8년은 정액 0.125, 정률 0.250, 그 다음에 내용연수 9년은 정액 0.111, 정률 0.226, 그 다음에 내용연수 10년은 정액법에 의한 감가상각률이 0.1, 그 다음에 정률법은 0.206의 감가상각률이 있습니다. 임업기계의 감가상각 자산의 내용연수를 보면 집재기 야더기가 5년, 활차 및 반송기가 3년, 와이어로프가 3년, 트랙터 중에 보행용 경기가 5년, 승용용 트랙터가 8년, 포크리프트는 4년, 임내 운제차가 3년, 체인톱 3년, 애불기 3년, 목립기 3년, 표고 건조기는 8년, 표고 골목 천공기는 3년, 발전기는 5년, 모노레일은 4년, 그리고 화물차 중에 덤프식은 4년, 기타는 5년이고 마이크로 버스는 내용연수가 6년입니다. 이상한 내용은 숙각국이 표준교재 7권 임업기계 1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픽 209번 내구연수입니다. 108회 사교시에서 목재 생산 작업에서 작업 비용에 미치는 영향인자, 그리고 132회 사교시에서 기계화 작업을 통한 벌채 및 반출 작업에서 작업 비용에 미친 영향인자에 대해 설명하라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먼저 작업비용 계산을 보면 작업비용 계산은 주요 생산경비별 벌채 및 벌채 사업비, 직접경비와 공동경비, 간접경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공통경비입니다. 먼저 벌채 및 반출경비에 보면 작업별로 벌목 조제는 노임, 손료, 연료가 있고 소집제의 작업에는 노임, 손료, 연료가 같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계집재에서는 항목이 노임, 손료, 부속기자재 포함한 손료와 그리고 연료가 있고, 그 다음에 적재 직접 작업에서는 노임, 손료, 연료가 있고, 그 다음에 자벽, 그 다음에 트럭 운임, 산재 보험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통경비로는 먼저 반출로는 신설, 보수 항목이 있으며, 집재에 가서는 가설, 철거, 보수가 있습니다. 산원토장은 설치경비가 있고,
가설비에는 작업원, 숙소, 사무실, 창고 등이 있습니다. 숙소 비용에는 전기, 가스, 수도, 연료 등의 경비가 있고 현장 인건비에는 취사인부, 자벽부 등의 인건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자재 운반비, 인력 수송비, 임차료 및 손료에는 용지 임차가 있고 그다음에 자벽, 그다음에 산재보험료 등이 있습니다. 벌채 및 반출 작업 경비를 보면 임목 가격 산정은 시설비, 공통 경비를 제외한 원목 생산에 대한 경비의 단위 제적당 합계액으로서 기계 작업은 각 작업종별로 기계 손료, 인건비, 연료비 등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작업 비용에 미치는 영향자를 보면 벌채 및 반출 작업에 필요한 경비는 앞에 표시한 시계에 의하여 필요한 경비를 산출하여 집계한 것이지만 관련되는 인자로부터 경비가 어떠한 영향을 받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작업 비용에 미치는 영향인자를 보면 기계비용과 그 다음에 인건비와 연료비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기계비용은 기계 작업을 행하는 경우 그 기계의 상각비, 수리비 및 기계 관리비 등을 종합한 기계 손료를 경비로 계상하지만 경비에 포함되는 비율이 높고 그 중에서도 기계 상각비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계 손료는 기계의 구입 가격에 비례하고 그 기계를 사용한 일일당 작업량 즉 작업 공정에 반비례합니다. 따라서 작업 경비를 낮추는 것은 저가의 장비를 구입하는 것이 좋다고 할 수 있지만 경험에 의하면 저가의 기계는 작업 능률의 한계가 낮으므로 대폭적인 비용 절감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비싼 기계를 이용하면 여기에 맞는 일일 작업 공정이 높아야 하지만 이와 같은 작업 능률이 좋은 기계를 사용하여 기계비를 저렴하게 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연간 가동일수를 늘려야 합니다. 그 결과 연간 작업량은 상당히 늘어나게 되며 동시에 이 물량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상당히 고가의 장비를 이용하는 공정은 1일, 2교대에서 3교대로 작업을 실시하고 있는 것도 같은 취지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기계 작업은 그 기계의 성능, 그리고 작업 능률, 가동일수 등에 따라 연간 혹은 상각기간 내에 확보할 작업량이 결정됩니다. 따라서 이 작업량을 확보하는 것이 기계 작업을 실시하는 면에서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것을 할 수 없다면 본래 기계 작업의 효과를 발휘시킬 수도 없는 것입니다. 다음 영양지자로서 인건비입니다. 인건비의 비중을 낮추는 방법은 저임금의 작업원을 구성하는 것이 가장 간단한 방법이지만 오늘날 고임금화 시대에 이것을 추가하기란 대단히 어려운 문제이며 이러한 상황 하에서 인건비가 최대의 요인이 되므로 작업원의 수를 가능한 한 감소시킬 수 있는 작업 시스템이 필요하며 작업량의 증가를 위해서 1인당 노동 생산성이 높은 작업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연료비는 이 경비는 연료의 소비량 및 단가에 비례하고 1일당 작업량에 반비례합니다. 따라서 기계의 대형화로 연료 소비량이 증가한다고 해도 기계를 이용한 1일 작업량이 증가하면 경비 가운데 그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는 비용은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설치, 철거비, 그다음에 밧줄 작업로, 시설 경비 등 기타 경비를 살펴보면 가선의 설치, 철거 비용은 공통 비용에 포함되는 것이지만 사업비의 일부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비는 단위 노선당 작업량이 증가할수록 비용이 내려가지만 이 조건을 현실적으로 충족시키기는 어렵고 미리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작업량을 증가시켜야만 하므로 그러기 위해서는 설치, 철거를 능률적으로 하거나 가선거리를 짧게 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타워야드를 이용하거나 작업로를 설치하게 됩니다. 작업로 설치 비용도 가선 설치, 철거비와 같이 결국 설치 단가를 낮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상의 내용은 숙학국의 표준고제 7권 임업기계 1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그 토픽별 산림교사 기출문제 해설 2편 제2번 산림개발 및 보존에 대한 토픽 1번부터 209번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